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식비 절약의 지혜로운 전략에 관한 겁니다. 요즘 뭐 장바구니 물가도 그렇지만 외식비 부담, 이거 정말 만만치 않죠. 네, 맞아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자료 보니까 작년 외식 물가 상승률이 3.1%나 됐고 이게 벌써 3년째 오름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좀 보면서 요즘 사람들이 식비를 어떻게 좀 현명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내 실질적인 절약 정보에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아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물가 상승이라는 현실적인 압박 속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창의적으로 적응하고 있는지, 또 생활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거든요.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료에서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세 가지 주요 전략, 이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밀프렙인데요. 들어보셨죠? 아, 네네, 들어봤죠. 주말 같은 때 이용해가지고 일주일치 식사를 미리 쫙 준비해두는 그런 방식이죠. SNS 보면 뭐 인증샷이다, 레시피 공유다 엄청 활발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SNS에서의 공유가 사실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절약이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처럼 전시되고 또 서로 소통하는 그런 문화적 현상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참 계획적이구나 하는 그런 지표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게 근데 단순히 도시락 싸는 거랑은 조금 다른 점이 식재료를 좀 대량으로 사잖아요. 그래서 좀 비슷한 메뉴 위주로 조리를 하니까 재료비 절감 효과가 확실히 크다는 거죠. 시간 관리의 효율성, 이걸 동시에 높이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면 틀림없습니다. 네. 다만 뭐랄까, 고려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죠. 일주일 내내 비슷한 메뉴 먹어야 하는 거, 좀 단조로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질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초기에 대량 구매하는 비용 부담도 있을 수 있고, 또 신선도 유지 문제 같은 거,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따져봐야 합니다. 확실히 그런 점도 있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식사 대용식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식당 가는 대신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좀 간편하게 끼니 해결하는 경향, 이게 아주 뚜렷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주변에서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료에 따르면요, 작년 상반기 편의점 식사 대용식 매출이 2년 전보다 무려 17.6%나 증가했대요. 와, 17.6%요? 엄청나네요. 네, 특히 라면이 24.7%, 그리고 국, 탕, 찌개류가 23.4%, 도시락이나 즉석밥도 21.6%, 이런 품목들 성장이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이 수치는 정말 주목할 만한데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결국 시간 부족하고 또 비용 부담, 이 두 가지 압박 속에서 소비자들이 간편함 그리고 가성비,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편의점이나 마트가 이제 단순히 물건 파는 공간을 넘어서 우리 식생활에서 중요한 식사 해결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플랫폼이란 말이 딱 맞네요. 대형마트들도 그 즉석 조리식품 코너 있잖아요. 델리 코너. 여기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흐름은 앞으로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통업계가 이런 변화하는 식습관에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이건 외식이랑 내식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는 현상, 그리고 HMR, 그러니까 가정 간편식 시장이 확 커지는 거랑도 다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은 이런 간편식 위주의 식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양 불균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이건 좀 염두에 둬야겠죠. 그렇군요. 영양 문제도 중요하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전략입니다. 배달앱 구독 서비스 활용인데요.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 배민클럽 같은 서비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요즘 많이들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월 일정액, 예를 들어서 뭐 3,990원 이걸 내면 여러 집 음식을 묶어서 배달해주는 알뜰배달 있잖아요. 그 배달 팁이 무료가 되는 식인데요. 보통 배달비가 한 3,000원 정도 하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두 번만 시켜도 구독료 본전을 뽑는 셈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죠. 이건 또 소비 패턴의 다른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고정비용, 그러니까 구독료를 먼저 내고 미래의 잠재적인 할인, 여기서는 무료 배달 팁이죠. 이걸 얻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이 구독 서비스가 진짜 절약으로 이어지느냐는 거죠. 혹시 오히려 본전 생각 때문에
불필요한 배달 주문을 더 자주 하게 되는 그런 함정은 없을까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본전 심리라는 게 있으니까요. 결국 이것도 본인 배달 빈도나 소비 패턴을 좀 냉정하게 따져보고 가입해야 이게 현명한 소비가 되겠군요. 편리함 뒤에 숨어 있는 다른 비용은 없는지 이걸 간과하면 안 되겠어요. 정확합니다. 편리함을 위해서 기꺼이 선불 비용을 내는 거지만 그 효과는 결국 사용자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항상 이런 새로운 소비 모델이 등장할 때는 이런 양면성, 이걸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 크게 세 가지였죠. 밀프렙을 통해서 좀 계획적으로 소비하고 시간 아끼는 거, 그리고 편의점이나 마트 간편식을 활용해서 가성비를 추구하는 거, 마지막으로 배달앱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배달 비용을 절감하려는 시도까지. 결국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냐, 바로 높아진 식비 부담 앞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려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노력들, 이걸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절약 전략들이 그냥 개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모여서 앞으로 우리 식사 문화 전반, 그리고 관련 산업에는 또 어떤 더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프렙이 확산되는 게 데우기만 하면 되는 가정 간편식, HMR 시장의 성장을 더 빠르게 만들까요? 아니면 오히려 경쟁 관계가 될까요? 그것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또 배달 구독 모델이 점점 더 자리를 잡아가면 이게 식당들의 메뉴 구성이나 가격 정책, 심지어는 운영 방식 자체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주변의 변화를 관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